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성마임의 윤지원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자,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커리큘럼, 마련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선생님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4개의 굵직한 커리큘럼이 있고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특강과 기타 강의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강좌가 이제 퓨어리즌, 순수 이성 강좌고, 그 다음 기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뭐 내신 기출일 수도 있고 모의고사 기출일 수도 있을 텐데요. 주로 평가원이나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에서 출제되었던 우수문항 기출 문제들을 같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지먼트라고 해서 판단력. 또 뭔 얘기야? 이거 강의 이름과 교재 이름이 좀 어려운데? 낯선데?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판단력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에 대한 사고방식 그 자체를 다루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고1, 2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신 너무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내신 등급제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 예비고1 학생들의 대상으로 하면 내신이 더 쉬워질 수도 있고 뭐 어려워질 수도 있고 빡빡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평소보다 조금 더 루즈해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내신 특강 파이널이라고 해서 내신 직전에 우리가 같이 실전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시험의 현장에서 대비해보자. 자, 이런 강의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커리큘럼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꼭 언제 꼭 들어야 된다라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여러분들이 사고방식이나 문제 특정 유형에 대해서 특히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주제들만 모아서 말 그대로 해방 특강, 그래서 리버레이션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소위 그 유명한 자이스토리, 블랙라벨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거의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고난도 문제집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혼자서 시중 문제집을 갖고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문제 풀면서 쉽게 얘기하면 문제집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기타 별도의 강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퓨어리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이 대표 강좌입니다. 퓨어리즘, 순수이성. 자,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는 말 그대로 교과서 기본 개념과 교육과정에서 마련된 내용들을 뭘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도대체가. 그래서 다항식이면 다항식, 합성함수면 합성함수, 뭐 지수함수면 지수함수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본 개념들을 다 수록한 강의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소위 기본, 뭐 그 다음에 뭐 실력이라고 해볼까요? 뭐 실력, 그 다음에 심화.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풀이, 그 다음에 선생님 커리큘럼처럼 혹은 대다수의 커리큘럼처럼 파이널.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될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학습 수준과 발달 정도에 따라서 이러한 수준을 통해서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 일반적이라는 이 과정이 당연히 잘못된 게 아니고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약간 좀 욕심을 부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선생님, 저 문제가 안 풀려요. 정상이죠? 이런 일 되게 많죠. 그런데 뒤따라오는 말이 조금 제 생각에는 약간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문제가 안 풀려요. 오케이, 좋아. 그런데 저 개념은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말이 뒤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목표하는 거는 뭐냐면 이 순수 이성에서 기본 개념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력 단계와 심화 단계가 별도로 구성된 게 아니라 여기까지를 개념이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기본 개념이니까 쉬운 거다. 심화니까 어려운 거다. 이거는 사실은 착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정말로 제대로 학습을 한다면 이 안에 담겨 있는 어려운 사고방식, 발전적인 사고방식까지도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퓨어리즘에서는
당연히 교과서에서 마련되어 있는 교육과정 내용 전체와 선생님의 안목, 그 다음에 그 교육과정에서 마련된 내용들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까지를 다 같이 경험할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책을 마련했다고 좀 자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과서 기본 개념들까지도 보셔야 되고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하는 새로운 안목들, 새로운 사고방식들 역시 빠짐없이 다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책이 생각보다 좀 두꺼울 거예요. 근데 그 두꺼운 내용에 쫄지 마시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습할 때 이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대화하듯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데 부담되지 않도록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 이 개념이 여기까지도 도달하는구나. 얘는 사실은 저 뒷단원에 있는 내용을 위해서 준비된 거구나. 그래서 교육과정을 아우르는 서술을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기본 개념에서 심화까지 한 번에 한 번 다뤄봅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욕심으로 그냥 끝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심화까지 한 번에라고 했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면서 모든 문제가 슥슥슥 풀린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추후에, 나중에 이런 걸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지금부터 생각을 좀 잘 해본다면 적절한 가이드 하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심화까지 다 가능하다는 걸 경험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념 그 자체가 얼마나 문제풀이에 직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개념하고 소위 이 문제풀이 사이에 간극이 있잖아요. 그쵸? 개념은 다 된 것 같은데 문제풀이가 안 됩니다. 이 틈을 완벽하게 최대한 메꿔보는 기본 개념 강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퓨어리즘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개념과 관련해서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퓨어리즘을 통해서 배우고 나면 이제 yesterday, 어제의 역사.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지, 그래서 퓨어리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요거를 경험해 볼 강의입니다. 그래서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 우수 기출문제들을 수록을 했고요. 이 문제들을 통해서 중요한 건 단순히 해설이 아니라 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왔고 이 문제들에 담겨 있는 교훈은 뭐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미래에 만나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다 보니 단순 해설 강의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분석해드리는 강의다 보니까 문제 자체마다 해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 파악하셔야 되고요. 선생님, 학생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선생님의 안목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께서 출제자의 눈을 좀 기르는 강의가 될 거예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들 특히 보면 모의고사일 수도 있고요. 학교 내신일 수도 있고 보통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아주 미쳐버리죠. 여러분들이 거의 무슨 러시안 룰렛을 하듯이 풀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보통 여기까지는 오케이 했는데 디귿을 판단을 못하겠어서 얘네 둘이 서로 싸우면서 여러분들이 일생일대 도박을 하나 할 때가 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문제가 왜 탄생됐고 이 탄생 과정에서 어떤 걸 노렸기 때문에 출제자가 이렇게 문제가 구성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는다면 여기서 설령 디귿에 대한 판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출제 의도 때문에, 출제되는 방식 때문에 돌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해서 출제자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출제자는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자세한 강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두 번째 시그니처 강좌, 판단력입니다. 자, 나는 어떻게 사고할 수 있는가? 자, 여기까지 오면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판단력 강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하고 저희랑 실력이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생님이 퓨어리즘과 예스터데이를 통해서 전달했던 모든 내용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이 강의를 통해서는 요건 몰랐지? 요거 몰랐지? 요거 새로운 거거든?
이런 강의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생각의 툴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의 현장에서 말 그대로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이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판단력 강의의 경우에는 교재와 강의가 단원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고방식에 따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선생님이 좀 이따가 목차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통수학 1이라고 하면 다항식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고요. 뭐 항등식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고요. 방정식이라는 것도 배우게 될 거고요. 부등식이라는 것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보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든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서 뭔가 식에 대한 얘기를 잔뜩 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은 들 수 있겠죠? 아직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식 자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식 자체를 어찌 다룰 것인가, 이런 판단이 여기에 서로 다른 단원들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식을 다루는 안목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단원이 설정되면 그 단원 안에는 다항식 문제도 있을 거고 방정식 문제도 있을 거고 항등식, 부등식 문제들이 다양하게 단원별로 섞여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어떤 생각을 할 것이며 우리는 문제 출제 의도부터 시작해서 판단력을 기르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메타인지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밝히는 능력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안 풀려요. 어려워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왜 어려움을 겪는지를 예리하게 말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그러면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해결책도 정확히 나오겠죠. 그래서 판단력이라는 건 단순히 문제를 풀기 위한 판단력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모든 판단을 다 담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될 거예요. 예시 한번 볼까요? 공통수학 1 저지먼트, 공통수학 2 저지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다시피 다항식의 설계와 식에 대한 안목, 말 그대로 식 자체, 공통수학 1에서 다룰 수 있는 식에 대한 모든 얘기들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러면 방정식을 잘 풀기 위해서는 애초에 식이 이렇게 됐었어야 되고 부등식을 잘 풀려면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항식을 어떻게 다룰 것이며 이 다항식이 추후에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당연히 퓨어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강의예요. 그래서 뭐 3단원 보시면 그래프로 갈 거냐 식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건 단원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를 처음에 풀 때 첫 시작을 그래프로 할 건지 식으로 할 건지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할 거예요. 사실 이렇게 풀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냥 이럴 때는 한번 그려보자, 에라 모르겠다 한번 식을 세워보자. 근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독해를 해서 일종의 저랑 같이 원칙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읽었더니 어떤 근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그래프를 통해서 먼저 관찰을 해봤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래프로 끌고 가기가 좀 애매하니까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계산을 해보고 그 계산한 결과를 그래프의 추후에 반영한다든가, 이러한 순서, 사고방식의 순서들을 배우는 게 바로 3단원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원이 아니라 사고방식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별도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수, 로그, 삼각함수에서 등장할 수 있는 도형과 결합된 문제들은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다음에 수열이란 것을 어떻게 이해해 볼 것인가, 사고방식에 대한 얘기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저지먼트 강의는 선생님이 단원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단원별이 아니다, 사고방식별이다. 그러다 보니 아주 사소한 마이너한 문제가 생깁니다. 공부할 때. 선생님 뭐죠? 왜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딴 게 아니고 이게 단원이 섞여 있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좋을 텐데
내신 같은 경우엔 단원별로 끊겨 있죠. 시험 범위가 학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가 우리 학교 시험 범위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책에다가 이 특정 단원은 뭐 2학기 중간고사, 뭐 2학기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써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 범위를 알려주시면 아, 저지먼트 입장에서는 몇 단원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구나 이렇게 쓰여 있을 거고, 뭐 심지어 중간 기말 이렇게 같이 쓰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중간고사에서도 낼 수 있고 기말고사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고방식을 잘 체화하는 강의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지먼트 문제들은 퓨어리즘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소위 최고 난도 문제들을 같이 풀 거예요. 모의고사나 수능으로 치면 전설 아닌 레전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사고방식을 점검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다 보니 정답률에 구애받지 말고 아, 내가 시험장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신의 경우에는 마지막 우리가 연습을 할 수도 있어야겠죠? 최종 파이널 연습이 될 겁니다. 자, 뭐냐면 tomorrow. 어제가 있었으면 내일이 있겠죠. 자, 그래서 뭔가 모순적인 제목인데요. 네, 내일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내신 예상 문제나 실전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만들어서 수록을 할 거고, 이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회차별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구성할 겁니다. 자,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문제가 쉬었다가 어려워지거나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지만 학교 선생님들께서 갑자기 뭐 한 8번쯤에 뭐 혹은 6번쯤에 갑자기 여러분들을 당혹감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런 문제들을 배치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험지의 타입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물론 스포일러를 제공하면 안 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A 타입이라고 한다면 계산이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빡빡한 시험지. 그런데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은 평이한 난이도. 뭐 이런 시험지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1번부터 뭐 B타입이라고 볼까요? 그럼 이 B타입의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의 문항들이 뭐 한 80%의 문제들이 너무 쉽다. 뭐 이렇게 구성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3문제만 너무 어렵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험지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틀린 개수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시험지가 구성된다면 아,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고 몇 번부터 몇 번은 좀 제끼고 넘어간다든가 진짜 말 그대로 실전 전략을 만들어내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신 예상 문제라고 하면은 당일연도에 출제됐던 모의고사 기출이나 학교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이거는 변형을 많이 하실 것 같은 문제들은 제가 다시 문항별로 분석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신 직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단원이 바로 교육과정이 투마로우 강좌가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원사격 특강입니다.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지원사격 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강의고요. 해방 특강이에요. 좀 뭔가 거창한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단원들을 모아서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해보는 뭐 엔제 특강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소위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개념을 별도로 한번 정립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익숙해질 만한데 문제를 풀어보면 여전히 어려운 것들, 아 그래도 이제는 좀 정복한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같이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이 특강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수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필 내가 윤 선생님께서 마련하신 이 특강은 나한테 꼭 필요했던 거야 라고 하면은 학습 시기와 상관없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시리즈는 현재 5개로 선생님이 구성을 했어요. 볼륨 1부터 볼륨 3까지. 자, 여기까지는 소위 도형입니다. 도형. 그래서 중학교에서 배웠던 도형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수능 때까지 미칠 수 있는 도형 전체를 한번 다뤄봤고요. 그래서 볼륨 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중에 보조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지, 보조선도 여러분들 막 아무거나 그어왔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된다면 왜 이 문제에서는 연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를 찾는 강의가 될 거고, 볼륨 2 같은 경우에는 개정교육과정으로는 공통수학 2, 기존 교육과정으로는 수학 3에 해당하는 해석기하,
도형의 방정식 단원입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아니면 자취를 관찰하는 문제들을 모아놨고 같이 한번 볼 거고요. 볼륨 3 같은 경우에는 대수, 지금 교육과정으로는 수학 1입니다. 수능에 출제되는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도형 문제들을 한번 정복해 보는 게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볼륨 4, 얘는 카운팅.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 있죠? 이제 수능에도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가 다시 들어오니까 이 경우의 수 귀찮죠? 막 소위 노가다도 뛰어야 되고 막 할 게 많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다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강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륨 5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필요한 함수와 방정식의 모든 이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극혐하는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 등 필요한 얘기들이 다 담겨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을 하다가 여러분들은 이 시리즈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Q&A 게시판에 올리는 것들 제가 또 확인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이건 좀 중요하겠다. 그냥 같이 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시리즈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 중에 또 다른 거 하나는 제가 시중 문제집 중에 블랙라벨을 해설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를 먼저 해설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내신 고난도 문제들을 좀 대비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가. 자, 스스로 시중 문제집을 갖고서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온전히 본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해설지를 읽어본다면, 해설지를 참고한다면 해설지를 읽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미리 얘기를 해보면 사실 선생님 생각에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이 해설지를 참고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해설지는 선생님 생각에 비유하면 시 같은 친구예요. 시. 말 그대로 현대시 같은 친구예요.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그러면 이 해설지의 한 줄 한 줄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해는 될 겁니다. 오케이. 인정. 오케이. 그래서 답이 딱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걸 딱 읽고 이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시험장에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든다든가 아니면 왜 두 번째 줄에서 하필이면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이런 것들을 해설지가 친절하게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해설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지도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해설지와는 다른 선생님만의 풀이도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스스로 시중 문제집을 공부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가, 학습법에 대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잔소리만 하고 끝나는 강의인가요? 아니죠. 제 기억에 블랙라벨 이 공통수학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570문제인가? 전체 문제가 그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한 370개 정도를 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풀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잔소리는 잔소리대로, 문제풀이는 문제풀이대로 그래서 충실하게 해설을 해 드릴 겁니다. 자이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전국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 다 수록된 문제집이니까 예스터데이에서도 기출 분석을 하죠. 그러면 자이스토리에서는 예스터데이에서 수록되지 않은 아니면 예스터데이에 수록되었으나 한 번 더 볼 법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 여기에서 수록되지 않은 문제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제풀이 하면서 기본적인 피지컬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낸 강의입니다. 역시 교육과정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요. 이 강의들의 경우에는 퓨어리즌 있죠? 자, 우리 퓨어리즌 개념 강좌. 자, 퓨어리즌 강의에 어떤 워크북과 같이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퓨어리즌 강의의 연습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학습 시기와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마련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수강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블랙라벨이든 자이스토리든 선생님이 해설을 할 때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다는 전제의 해설을 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공통수학 1이라고 해볼게요. 자, 공통수학 1에서 자, 공수 1이라고 잠깐 불러봅시다. 공수 1에서 다항식을 푼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1단원이거든요. 1단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항식 단원에 있는 내용으로만 해설을 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수 1을 다 학습을 이미 한 번은
했다라는 전제하에 다항식 문제긴 하지만 방정식이나 어떤 함수의 내용을 끌어와서 얘를 새롭게 다시 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단원을 공부하더라도 공통수학 1 전 범위를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게끔 해설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교재를 구매할 수 있으니 교재 구매를 통해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고요. 다만 필기 노트나 선생님의 해설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복습할 수 있게끔 개인적인 노력을 꼭 하셔야 되는 강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구경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마련한 커리큘럼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고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칸트가 얘기했던 격언을 하나 말씀드리면 자, 그대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들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건 개인적인 어떤 시간차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같고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겁먹지 말고 시간을 더 투자하면서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서 반가웠고요. 우리 이제 수업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윤지원 선생님이었습니다.